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22살 때 우리 회사 공장에서였습니다. 나는 업무상 하루에 2번씩 배색이 된 것을 체크하러 공장을 둘러보았지요. 저는 그날 제 1공장을 들어가다가 문에서 마침 나오고 있는 그분과 사정없이 부딪혀서 스커트를 입고 나 뒹굴어졌는데 안고 있던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분은 나를 얼른 일으켜주면서 서류를 모아 주었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 공장에 소방 탐지기를 설치해 주러 왔습니다. 잘 보고 다니셔야죠. 나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돌아섰지요. 그날 오후에 또 다시 한번 제 1공장을 돌아서 제 2공장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공장 문이 안쪽에서 사정없이 열리면서 저는 동시에 공장 문을 열려다가 이마를 부딪히면서 또 나가 자빠졌습니다. 오늘 일진 정말 더럽네 하면서 올려다보니 또 그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재수없게 한 번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이 위험한 현장에서 뭐 그렇게 덜렁대십니까? 라고 쏴붙이고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는데 그놈이 이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합시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못 들은 척 했지요. 그날 왕언니에게 끌려간 저녁 식사 자리는 아까 부딪힌 그놈과 그놈의 상사 과장이었고 그 과장님이 왕언니의 애인이라는 것도 그날 알았습니다. 그놈이 자기 상사를 통해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었지요. 그날 그분은 벙글벙글 하면서 나에게 하루에 같은 사람끼리 2번 부딪힌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니 우리 인연 아닐까요?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른 남친이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그분은 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매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퇴근 시간 무렵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놈이 서 있는 게 보여서 그런 날은 아예 나가지도 않고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 들어가서 그냥 자고 다음날 거기서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2달을 보낸 9월 어느 초 내 생일날 경리과 왕언니가 내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 회사 주변에서 염통구이나 구워 먹자고 하여 따라 나갔습니다. 순진한 나는 염통집에서 한창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언니 애인과 그놈이 놀랍게도 나타나서 동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응, 자꾸 부탁을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생일 축하해준다고 하잖아. 즉, 나는 세 사람들에게 내 생일날이 타켓이 되어 합동작전에 내가 걸려든 것이었죠. 그 상태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왕언니는 자기 애인과 먼저 가버렸던 것이지요. 왕언니 뭐 이런 심한 짓을 다 하나. 2달 만에 걸려들었으니 어쩌나. 큰일 났네. 생각처럼 그날 저는 큰일을 겪었습니다. 난 돼지 염통구이고 뭐고 맛도 다 떨어졌고 간다고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놈은 날 데려다 준다고 내 팔뚝을 꼭 잡고 밖으로 나오니 기절하게 문 앞에 검정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지요. 나는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졌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연인 간의 사랑 싸움으로 오해를 하여 안타깝지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차 안에서 계속 이렇게 씨부렁거렸지요. 이봐 미수정, 농담 아닌데 내일 조간신문에 우리 둘의 시체가 월미도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고 신문 일변을 전부 사용하는 톱뉴스가 나올 거예요. 나 지금 미수정 데리고 동반자살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린가? 아,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여자 하나를 마음대로 못 가지면 같이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자동차는 어두운데 서울에서 인천 월미도로 질주했고 나는 쫄았지만 그래도 이 새끼가 뒤지는데 내가 왜 같이 죽어야 하나? 기가 막혔지만 나도 그놈한테 살려달라고 빌기는 싫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걱정은 이 새끼가 이대로 이성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무서움이 밀려왔을 뿐입니다. 이윽고 승용차는 우리를 월미도 앞바다에 팽개치고 가버렸고 나는 그때까지만도 죽이기야 하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놈에게 이끌려 어두운데 파도가 무섭게 철썩이는 바닷속으로 한 걸음씩 끌려 들어갔습니다. 누가 나 좀 살려줄 사람 좀 없나 하고 둘러보니 멀리서 대기 중 선박 불빛만 몇 개 보일 뿐 어두컴컴한데 한 번씩 몰려오는 파도 소리는 정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 무렵 무장 공비가 내려왔다는 소식에 정말 월미도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실갱이를 하면서 자꾸 끌려 들어가다 보니 바닷물이 내 가슴까지 차서 물이 올라왔을 때 얼굴로 한 번씩 튀는 바닷물에 헐떡이다 보니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나도 모르게 다 팽개치고 그놈의 몸에 문어 다리 감듯 탈싹 붙어서 날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불만 뒤집어 씌고 있다가 옷을 말려서 무사히 입고 돌아와서 회사를 출근했지요. 그날부터 새로 애인이 된 그분이 회사 앞 다방에서 기다린다고 하여 피해봤자 또 납치당할 거라고 마음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군대 가 있는 진짜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내 운명의 회오리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난 그분은 참 다정했고 서교동에 살고 있는 부잣집 외아들인데다가 어머님이 유명한 예술인으로서 엄청난 각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군대 갔다 제대하고 온 지 2달이 되었고 지금은 대학 예비고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정식 소개를 했지요. 지금 회사는 입사한 지 1달 되었는데 엄마가 대학 가기 전에 경험하라고 해서 입사한 것이라면서 내 소원을 한 가지 말하면 꼭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대학을 못 가서 병이 난 사람이니 당연히 그럼 너랑 같이 예비고사 준비하면 안 되니? 나는 내 평소의 소원을 말했고 그렇게 2년이 되어 같이 대학 예비고사 전문학원을 다녔습니다. 당시는 사치식품인 예비 시어머님이 챙겨주는 햄버거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새로 바뀐 환경에 나도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의 시작은 나는 대학을 패스했고 그분은 떨어진 것입니다. 예비 어머님은 아들 대학 가라고 너까지 돈 대줬는데 너만 갔느냐며 대놓고 빈정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애인이 된 그분은 늘 내가 다니는 대학 주변을 찾아와서 내가 회사 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자존심을 내세우며 몹시 상해했습니다. 그 다음도 또 떨어지면서 절망했지요. 그때 우리가 같이 붙었다면 인생길을 같이 갈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이 환경상 애인의 자존심도 올려주고 희망도 줄 필요가 있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 나는 처음 서울 서교동의 대저택에 사는 부잣집 외아들 애인과 같이 우리 집 산동네 집을 방문했죠. 우리 집에 처음 와서 엄마 앞에서 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분의 첫마디가 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왔네.
우리보다 20년 뒤떨어진 생활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먼. 너무나 당황해하는 우리 식구들을 보고 철없는 A는 한 번 더, 와, 이 더위에 어떻게 에어컨도 없이 살아? 냉장고 문이라도 좀 열어놔 주세요. 그 앞에 앉게. 죽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장모님, 저 지갑을 놓고 왔는데 100만 원만 잠깐 빌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당시 100만 원은 지금같이 1000만 원입니다. 기가 막힌 우리 엄마가 여보게 나는 늘 주머니에 몇만 원도 없다네 라고 하자 더 기가 막힌 말은 하기사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다 대고 빌려달래는 내가 잘못이지 라고 하여 엄마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돈 관계는 약혼식 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악수하실 때 두 손을 보고 나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청소일로 고생을 하여 손가락이 쩍쩍 갈라진 친정엄마 손톱에 낀 검은 때와 시어머니의 붉은 장밋빛에 메이키어를 한 희고 부드러운 피부에 그것도 손가락에 4캐럿의 다이아 반지를 낀 두 손과의 악수는 정말 어울리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침울한 부근에 비위를 맞춰주자고 바둑이나 오목을 두다가 혹시나 내가 이기면 바둑알을 내 얼굴에 날렸을 정도로 나라는 사람은 뭘 해도 늘 자기를 무시한다는 트집이 되었습니다. 손찌검이 날로 심해져 가는 것은 넉넉히 텔레비를 보다가도 눈에 불이 번쩍해서 너무나 아프고 놀래는 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텔레비를 보다가 웃은 것인 것 뿐인데 그건 자기를 비웃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 기싸대기를 붙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서서히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났지요. 이혼의 동기가 된 대학 2학년 2학기 어느 날 그날도 부부는 여자가 대학은 나와서 뭐하게 이제 그만 다녀 하기에 이왕 힘들게 시작하였으니 졸업까지만 봐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발로 걷어차이고 있는데 마침 친정언니가 왔다가 내가 매 맞는 것을 들켰지요. 나는 친정엄마가 걱정할까봐 매 맞는다고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놀랜 언니가 쏜살나게 뛰어가서 엄마한테 일렀고 내 엄마도 한몫하시는 성격이라 바로 쫓아내려와서 사위 깃방맹이를 한 대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철없는 남편이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태어나서 귀싸대기라고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장모님한테 한 귀싸대기를 맞았으니 자기 엄마한테 찌르게 된 것이고 금전천하를 신봉하는 시어머니는 급하게 승용차를 몰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아니, 건물 청소부나 하는 네 엄마가 어느 정도 무식해야 상종을 할 거 아니냐. 귀하디 귀한 내 새끼 왜 때리는 거냐? 어머니, 제가 매 맞고 사는 것은 친정언니가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 저 부잣집서 대학도 보내주고 아주 잘 사는 줄 알아요. 저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매 맞는 것은 어느 정도 참아도 내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까지는 더 이상 안 참겠습니다. 니까짓 게안 참으면 뭘 어떡할 건데? 저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살아보려고 꾹꾹 참고 살다가 그렇게 개나리 보따리 하나만 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것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기 전까지겠지요.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에 이혼 결정문을 받으러 가던 어느 추운 날 오래간만에 만난 남편은 나한테 내 코트 깃을 올려주면서 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불안해서 많이 때린 거 내가 인정해. 미안해.
우리 지금이라도 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니? 그때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양쪽 집안이 약혼신날 악수하던 양쪽 어머니들의 손이 비슷한 곳이 하나도 없듯 근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틀리는 한 짝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청빈한 선비 집안에서 눈 속에 피는 꽃처럼 깨끗한 생활에 비해 시어머니는 기생을 데리고 대형 요정을 운영하는 화려한 부자였지요. 친정에서 어렵게 사준 내 옷을 시집 문 앞에서는 보세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벗겨버리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혼을 결심한 동기는 남편에게서 장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생활력이 없이 자기 엄마의 치마폭에서 주는 돈만 얻어 쓰는데 어떻게 한평생 같이 얻어 쓰겠습니까? 그분의 잘못 길러진 습관 때문에 저의 노후의 고생이 아주 훤하게 보였습니다.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은 그래도 이왕 결혼했으니 때리지만 않으면 좀 참고 살아볼까 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점차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나를 개발해 가면서 열심히 살면서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장기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에서 항공 가방을 끌고 외국인들을 위한 콜택시를 탔습니다. 여느 때처럼 운전수가 차 트렁크에 제 짐을 실어주기 위하여 제 항공 가방을 받다가 얼굴을 마주치고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랬지요. 이제는 제법 나이가 보이는 20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운전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안부를 묻고 공항 내 커피점에서 차 한 잔을 했습니다. 그는 나랑 이혼하고 난 후 재혼하고 살았고 시어머니도 60대가 넘어가면서 사업을 모두 접었고 이제는 택시 운전을 해서 겨우 산다는 것인데 전 남편의 손버릇은 개도 안 주고 가끔 지금의 철을 때리면 처남 3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들었다 놔서 골병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사느냐고 묻기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하는 결혼,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재혼이 좀 늦었다고 말해 주었지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날 택시 회사 입금을 몇십 배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가는 그분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혼을 안 했으면 지금쯤 난 택시 운전수의 부인 자리가 내 자리였겠네. 결국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당시 이혼하고 나를 개발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